1번 성공파리가 돈을 버는 이유. 유튜브에 보면 아직도 성공파리들이 정말 많고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칼럼을 한 달에 8개 정도 쓰면서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받고 공인되지 않은 강의들을 한 4, 50만 원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일타 강사보다 비싸죠. 한때 이런 성공파리, 강의파리, 전자책파리 이런 수법이 대대적으로 알려졌는데도 아직도 저런 걸 팔고 있더라고요. 이런 성공파리들의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경제적인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반대로는 피해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가짜 약을 파는 약파리들과 비슷한 범죄인 거죠. 이런 정보의 격차를 이용한 사기는 정말 많습니다. 성공파리, 방송국, 기자. 그러면 성공파리들 입장에서는 나는 강요한 적 없어. 내 강의를 보고 그 사람들이 돈을 주는 거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도 많아. 이게 왜 문제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2번 성공파리와 약파리. 나도 좋고 구매자도 좋고 서로 좋으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인데요. 이거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선의의 거래가 되려면 정보가 공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먹었더니 병이 나았다. 그래서 그 약을 다른 사람들한테 판 거다. 근데 약을 팔려면 그 약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재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정보의 격차,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했다? 이걸 정말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인 거죠. 이 성공파리들은 이 정보의 격차를 활용한 사기입니다.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파는 성공파리, 편파적인 뉴스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기성언론, 맛집 조작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방송국, 다 같은 원리에서 정보 격차를 활용한 기만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뭐가 문제인데? 그럼에도 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나는 좋은 걸 판 거고 그 사람들은 좋은 걸 산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내가 진짜 약인 줄 알고 팔았는데 효과가 없는 걸 넘어서서 그게 독약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먹고 죽으면 판매자는 문제가 없을까요? 내가 우리 집을 전기공사를 하려고 유튜브를 보고 배웠다고 합시다. 잘 될 줄 알고 전기공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옆집에 누전이 돼서 불이 납니다. 본인은 선의로 전기공사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식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 거죠. 요리사가 맛있으라고 설탕을 잔뜩 넣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소금이었고 손님이 그걸 먹고 배탈이 납니다. 요리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이건 법적, 사회적 책임을 꼭 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매달 20만 원, 30만 원을 내면서 아무런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지식들을 읽고 그걸 통해 내 생각을 잘 조종해서 소원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국이 신격화시킨 그런 사람만 믿고 퇴직금을 몽땅 넣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언론이 만든 가짜 영웅을 믿고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들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4번, 피해자 구제. 이런 부족한 정보 격차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피해자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속고 산 사람이 잘못이지. 독약인 줄 몰랐어? 그걸 왜 사? 소금인 줄 몰랐어? 이런 피해자 탓은 본질을 흔들어 놓습니다. 피해자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제한된 선택을 한 거죠. 그건 구조적인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소금을 넣은 요리사가 문제지 속은 소비자 탓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계속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성공파리들이 먹히는 건 반대쪽이 너무 조용한 탓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인데 이런 윤리적인 착각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도 맛있게 해주려는 사람인데 배탈 나도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부러라도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창작자 스스로도 비판을 좀 하고 댓글의 비판도 공개적으로 다뤄줘야 됩니다. 정확한 개념과 관리가 주어져야 나도 속았었구나. 이제 알겠.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창작자 스스로도 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건 내 의견인데 이와 반대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고 이렇게 댓글이 반박을 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작자는 출처와 한계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출처는 이렇고 이 주장에는 이런저런 한계들과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성공파리들은 소금인 줄 알면서도 설탕인 척 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되니까요.
5번 정보 격차. 그 사람들이 뭐 잘못이 크진 않겠지. 그냥 서로 좋으려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지나쳤던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말 사회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너무 정제된 언어로만 제 주장만 옳다는 식으로 만들어 왔던 건 아닐까 싶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 평소 하는 컨텐츠 말고 좀 저의 다양한 면을 보여드려야겠다. 아니면 제 컨텐츠를 좀 반박하는 컨텐츠도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출처나 한계들도 꼭 컨텐츠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나름 반성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정보 격차를 알아차리고 올바른 곳에 시간을 투자하자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더 좋은 내용, 검증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